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K공철학 인문학과 기술의 통합 및 최적화 42강 명품 실력입니다. 이때의 명품은 유명한 제품 샤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밝은 성품 이런 뜻입니다. 자, 구성 부분의 스토리텔링에 공부 왜 하냐? 결국은 우리가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인문학 중에서 이제 거의 막바지 왔죠. 밝은 광명할 때 명품, 성품할 때 품, 명품 실력을 가진 게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사형통하기 결국 우리 목적이 이거죠? 풍요롭고 행복하고 건강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가 빠지면 안 되죠. 만사형통 같이 좋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가장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적용할 부분을 어떻게 우리들이 혁신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런 나름대로 명품들은 자기 존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대개의 그 내공, 보수를 갖춘 내공을 가진 분들은요, 자기라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확고한 철학과 우주관이 있더라.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돼야 앞으로 모든 부분을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최고수가 하려고 그러면 뭔가 설득을 하기가 좋아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이겨야 돼요. 싸워서 100번 이기는 거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려고 그러면 개념 정리가 굉장히 잘 돼야 됩니다. 한마디에 촌철활인, 한마디에 촌철살인, 사람을 죽이고 한마디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개념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개념 얘기가 기술과 인문학으로 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드렸었죠. 개념을 하려고 하는 가장 방법이 완페이지에 대한 얘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전부 세그먼트를 이렇게 구별해 놨죠. 결국 목표는 이 부분을 위해서 완페이지로 가야 된다. 그렇게 됐었을 때 다시 one sentence, one word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대원을 품고 무심해서 고마움 한 생각을 일으켜서 질문에서 영감받아서 보답행하는 것, 이게 one sentence입니다. 그 다음에 완워드죠. 우리 에, 일체유심조, 세상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이런 완센텐스예요. 완워드로 얘기하면 마음, 이게 완워드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있다도 다시 나올 겁니다. 완센텐스로 모든 부분이 귀결됩니다. 자, 돈깨자맵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면 방향과 방법이 맞아야지만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런데 오늘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쪽에 나름대로 이 부분에 전부 다시 이렇게 기술과 이렇게 하는 부분에 오늘 설명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이 지도 부분의 입장에서 다 이 부분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 쪽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우리들이 이제는 과학이 아무리 근대 과학이 나왔고 철학이 2500년에 나왔고 그런데 이제는 영성의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즉 과학으로 양자역학, 양자 얽힘으로써 이쪽의 영성 부분을 노벨상을 타고 난 다음부터 이거 이제 이게 다 똑같네. 그게 마음 하나로서 이 모든 부분이 통할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 138억 년 우주 빅뱅의 역사와 함께 우리들이 전부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 138억 년 전에 빅뱅이 나왔을 때 물리, 화학에 대한 부분이 일단 얘기가 돼서 이런 부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생물이 생기면서 모든 것이 괴로워진. 근데 괴로워진 거에 대한 원인이 뭐냐? OW죠, 이게. OW죠. 그 다음에 H, 방법이 뭐냐? 중요한 건요, 방법을 항상 잘 알아야 돼요. 이 방법을 얘기하는 게 팔정도에 대한 얘기가 여기 지혜와 도덕과 수행이죠. 그래서 이걸 개정의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행을 통해 가지고서 지혜를 얻는 부분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데 이제 우리 공철학에서는 관 영성혁명을 관점 이동, 요 관점을 이동함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우리들이 다시 이렇게 선순환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되겠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팔정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혜와 창조와 나눔. 이것도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에 대한 부분을 깨달아져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돼 있는 부분을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부분이 좀 얘기가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랬을 때 명품 실력, 아까 뭐 얘기했죠? 명품이 뭐냐면은 나름대로 밝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 이걸 최고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제가 완 센텐스로 얘기했던 대원을 품고 무심해서 고마움 한 생각을 일으켜서 질문에서 영감받아서 보답행하는 것이다를 한 줄로 놓고 보면은 명품의 스타, 최고수 되는 조건이 뭐냐면은요. 분명한 목표. 이게 우리 책 보면 백사 쪽에 꿈이라는 부분으로 전부 정리를 해놨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뭐냐면 이 대원이에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무심에서 들어갈 수 있는 무심. 이 부분이 확고한 실력과 관계가 됩니다. 이 부분이. 그 다음 고마움 한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요. 내 마음의 모든 부분이 통제할 수 있어요. 세포가 바뀌어져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영감을 받는 데는 감이 뭐예요? 감, 마음이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린 마음하고 외부하고 이렇게 통하는 거죠. 즉, 나무하고도 이야기하고 하느님하고도 이야기하고 부처님하고도 얘기하고 모든 부분에 열린 마음으로 될 수 있는 게 영감에 대한 얘기고 보답행에 대한 얘기가 해내는 힘 요게 됩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행동하는 게 뭐예요? 99%예요. 행동하는 부분이 99%예요. 이 나머지는 1%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행동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우리들이 체계적으로 우리들이 가야 된다. 자, 그렇게 했을 적에 여기에 확고한 실력, 요 부분을 이제부터 오늘 얘기를 좀 주도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요 확고한 실력이 성품과 역량의 구상입니다. 교세라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 이나모리 가즈오가 신입사원이라든가 직원들을 판단할 적에 이 성과를 내는 조건으로 했을 적에 성품과 역량을 항상 판단을 합니다. 성품과 역량. 근데 이 성품을 다시 태도와 열정으로 조금 이걸 나눴죠. 그래서 태도는 호기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질문을 하느냐. 그 질문을 다른 사람한테 질문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한테 질문하는 이게 OW3H입니다. 아까 우리 완 페이지에서 OW3H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이거를 10점 만점에 자기는 수준이 몇 점인가 이걸 한번 판단해 봐야 돼요. 나는 호기심이 몇 점 정도 되냐. 내가 개방성, 오픈니스 부분은 1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됐냐. 내가 희생정신과 책임을 느끼는 거는 리스크 테이킹은 내가 10점 만점에 몇 점쯤 될까. 이걸 자기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정 부분도 내가 에너지 부분, 열정 있는 부분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될 건가. 요 열정이 기거든요. 이 기가 운명을 바꿔요. 근데 이 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믿는 마음에서 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찰력에 대한 부분도 내가 내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을 보는 게 통찰력과 인사이트가 과연 몇 점 만점 되냐. 요때 오버뷰, 통찰력, 요 통찰과 요 통찰은 한문이 다릅니다. 한글은 같아도요. 이때 오버뷰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드렸던 지도하고 똑같아요. 지도. 돈 계좌 지도. 이 부분 보시면은 돈 계좌 지도 부분을 한 장으로 표현해 본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돈 계좌 부분에 이게 오버뷰예요. 이 전체를 이렇게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 이게 오버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거, 꿰뚫어 봐야 돼요. 상관관계가 어떻게 돼서 꿰뚫어 볼 수, 이게 이제 통찰, 인사이트에 대한 얘기고, 이 전체를 보는 거는 오버뷰에 대한 얘기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적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통찰과 통찰이 오버뷰 인사이트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인적 네트워크가 내가 인적 네트워크가 과연 몇 명 정도나 되냐? 내가 전화하면은 바로 연결이 되고 내가 물어보면은 나름대로 그 부분을 바로 이렇게 얘기를 서로들 나눌 수 있는 수가 사람이 진짜 열심히 살면 150명 정도 된답니다. 이게 던바 영국의 인류문화학자 던바이가 이렇게 얘기한 던바의 수죠. 저도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한 여기 150명, 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기술 영주권이 한 1000여 명 정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이 요 부분이 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나름대로 인적 네트워크를 10점 만점에 나는 몇 점 정도 되느냐 이거 한번 체크해 보고요. 분야를 숫자로 한번 표시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분야에 이렇게 됐다. 그다음 전문 업무 능력은요. 이거를 one sentence, one word로 표시를 해봐야 돼요. 나는 어떤 분야에 나름대로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남과 차별화된 기능. 내가 이렇게 일하면은 돈을 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이 부분이 될 수 있는가. 저로 얘기하면은 저는 이 부분이 우선 지금 하고 있는 인문학과 기술의 통합 최적화. 이거는 저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현재. 기술을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지만 인문학을 모르고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술을 몰라요. 근데 저는 한 40년 이상을 이 두 부분을 같이 보다 보고 그걸 통합화해 가지고 하나의 한 장으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통합하고 최적화에 대해서 상대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눈높이 영어, 눈높이 수학처럼 상대에 맞는 제가 얘기를 해드려서 그분들이 동기부여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는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그건 제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능력 없면 제가 그런 부분이 되고요. 또 하나 요즘 이제 하고 있는 분이 디지털라이즈드 에너지. 그게 에너지에 대한 문제를 그건 인류의 영원한 문제죠. 그 부분을 디지털화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 지금 저의 업무 역량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시 이제 역량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선은 마음의 능력, 심력과 몸의 능력, 체력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성실성, 성숙성, 풍요의 심리 이렇게 나누는데 하나씩 좀 볼까요? 우선 마음의 힘이요. 우선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되는 건 자기 자신과 타인, 시간, 돈, 업무 대 약속을 지키고 불변의 원칙을 따르는 자발적 행동하는 사람. 요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시간 잘 지키고 돈 약속 잘 지키는 건 기본이고 불변의 원칙 씨 뿌리면 콩 심으면 콩 나온다는 걸 분명히 알고 덧붙이면 좋은 감이 열린다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 그다음 성숙하다는 얘기는요. 성실하고는 조금 다르죠. 배려와 용기가 같이 있습니다. 배려는 you first. 상대방 먼저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먼저 내리세요. 먼저 타세요. 이렇게 해요. 무슨 밥을 먹을 때도 먼저 드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용기는 확인과 거짓말. 이거 잘 못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용기가 없어서 사실은 그 망조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만일을 위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매우 죄송합니다만 저로서는 약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거절해야 돼요. 거절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대해서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그 부분이. 그다음에 풍요의 심리는 세상은 무한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경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필요할 적에 내면이 내가 전지전능하고 온전안전하기 때문에 내면에서 그냥 꺼내 쓸 수 있는 거에 대한 이런 게 마음에 있어서의 힘입니다. 이게 마음의 힘이에요. 자, 몸의 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몸에 대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나눠지죠? 몸에 대한 하드웨어는 전문 기술은요, 남과 차별화 가능한 기능 기술입니다. 이걸 QCD라고 그러죠? Better Quality, Cheaper Cost,
faster delivery, QCD에 대한 얘기인데요. better하고 best가 아닌 better, 점점 좋아져야 돼요. 점점 싸져야 돼요. 점점 빨라져야 돼요. 이런 부분에 남과 차별화된 기술과 기능이 있냐. 그러면요, 오지 말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전부 와서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죽는 날까지 우리가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다음에 또 부분이 개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개념 능력이. 상대방을 설득한다고 제가 개념 얘기했잖아요. one page, one sentence, one word. one word가 결국은 자기 브랜드가 돼요. 정구철, 기술 독립군, 이게 제 브랜드가 됐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개념 능력을 공철학 부분에 있던 7강부터 19강까지 13번에 의해 가지고서 이 개념 능력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방한테 쉽게 이해시키고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상호 의존적 창의력, 이 부분은 서로들 시너지예요. 그래서 같이 해서 윈윈까지는 우리들이 생각해요. 둘 사이에. 근데 윈윈윈, 이게 3자 이상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부분. 이게 서로들 상호 의존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엔요, 의존이에요. 맨 처음엔요. 그렇지만 그것이 단계를 지나면 뭐가 되죠? 독립이 됩니다. 근데 최고의 단계가 상호 의존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오늘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입니다.